근데 본격적으로 혈관 다이어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핵심 원칙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혈관을 살찌게 하는 주범, 쓰리고 질환부터 잡아라. 우리 김현영 씨도 이제 무엇이든 식구가 된 지 한 1년 넘었잖아요. 네. 쓰리고 정도는 뭐 잘잘잘 나오겠죠, 이제. 그럼요. 제가 뭐 쓰리고를 딴 걸로 할까 봐요.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예.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 맞죠, 교수님? 쓰리고. 네, 맞습니다. 이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또는 당뇨병 이제 이런 것들이 서구화된 식습관도 문제지만 그 혈관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자연적인 노화가 일어나고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병에 이런 우리가 삼총사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 아나운서님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쓰리고가 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60세 이상 되면 하나쯤은 대충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결국 이것들이 모두 다 혈관을 살찌게 하는 동맥경화, 그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이 고혈압은 동맥혈관에 압력을 가해서 혈관은 벽을 상처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고요. 고지혈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그 노폐물이 쌓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당뇨병도 혈액 속에 있는 그 단백질하고 포도당이 과다하게 되니까 그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병을 갖다 일으키는 그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 고혈압 환자 중에서 한 60%가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은 증상이 없이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점점 병을 갖다가 심각한 병을 만들어가기 키우는 때문에 거죠. 더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 쓰리고 질환 관리가 일단 혈관 다이어트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혈관 비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바로 남성은 37cm, 여성은 33cm 이상 목둘레는 혈관 비만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둘레의 두께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지방이 몸 안에 쌓이다 보면은 내장 쪽에도 쌓이고 피부에도 쌓이고 하는데 쌓이다 넘쳐서 쌓이기 시작하는 게 목입니다. 목에 이 지방이 쌓이게 되면 목이 굵어지죠. 평소 때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 분이 갑자기 이거 왜 안 잠기지 그렇지, 시작하면 상처가 안 잠겨. 신호가 쫄릴 때가 시작된 있어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지방이 채일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비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목둘레 길이 그 크기하고 둘레 길이하고 그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특히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아까 37cm, 여성은 33cm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연구에 한 40cm를 그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당뇨병 발병 위험이 한 1.75배. 또 여성 한 35cm를 대상으로 했더니 당뇨병 발병 위험이 한 2.1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옷을 입으면은 뱃살이 나오는데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렇죠. 근데 옷을 입다가 목둘레가 이거 왜 이리 안 잠기지 싶으면은 이게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의심하시고 한번 몸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목둘레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는 건데 목둘레를 재는 방법도 궁금하고요. 목둘레를 어떻게 하면 좀 날씬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이 목둘레가 찌기 시작하면은 뱃살이 나왔다는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뱃살 빼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고요.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요즘 뭐 끼니 굶는 다이어트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데 네. 새끼를 잘 드셔야 됩니다. 또 뻔한 소리 같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이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목둘레가 굵어지면서 그런 쓰리고 사인이라든지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때는 꼭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목둘레를 잡으려면 복부 비만부터 해결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목둘레도 잡고 복부 비만도 해결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예방하는 일석오조 운동 어휴. 김수진 운동 처방사님 모시고 배워볼게요. 잘한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둘레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목을 간단히 풀고 복부 비만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먼저 바르게 서서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고요.
오른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데 손으로 벽을 밀듯이 손목을 쭉 꺾어 당겨주세요. 그럼 당겨. 안쪽에 찌릿한 자극 오실 네, 거예요. 네, 고개를 왼쪽으로 계속 기울이시면서 이 팔을 뒤로 살짝만 넘겨볼게요. 이것도 네, 자극이었는데. 작게 원을 그려주시면서 손목부터 이 어깨랑 목선까지 찌릿한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면 네, 목 측면 스트레칭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오, 순환을 시원해. 돕고 시원해요. 목둘레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올라오셔서 반대쪽 짧게 해볼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고 왼팔을 벽 밀듯이 쭉 밀어주세요. 네, 강하게 미셔야 돼요. 거기서 팔을 뒤로 살짝 넘기셔서 또 작은 원을 어깨까지 그리듯이 시원한데요? 오, 시원해. 찌릿찌릿한 자극 한번 느껴보시면서 근데 저는 원래 목이 짧거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예. 네. 자, 목이 어깨가 올라갈수록 목이 조금 짧아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어깨를 네. 내리면서. 이제는 복부 앞쪽 두 번째 동작은 복부 앞쪽 비만을 해결하는 운동인데요. 네.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서 왼 다리를 앞으로 뻥 차올려서 가능하시면 발끝, 힘드시면 무릎에 터치하시면 돼요. 네, 왼손으로는 오른 발끝에 터치하시면 돼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오른손 왼발 터치하시고,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손발 터치 가능하신 분은 점점 빠르게 하시면 되고 익숙치 않으시면 느린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손을 만만치 않은데? 반대죠? 반대쪽을 터치해 주시는 게 복부 앞쪽을 좀 더 수축할 수 있어서 운동의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동작을 한 번 하실 때 한 20회씩 해서 2,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은 이제 옆구리도 빼야겠죠. 옆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네. 꽃게처럼 움직여 볼게요. 꽃게.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시고 오른 무릎을 옆으로 들어 올려서 팔꿈치랑 무릎이 만납니다. 이런 것도 잘하지 우리가. 네.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네. 왼팔로 왼 무릎. 네. 자, 잘하시는데요? 네, 꽃게 같은 아닙니까? 이거? 방향으로. 옆으로 꽃게 걸음 하듯이 이렇게 꽃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2, 30회를 한 음악 세트로 틀어놓고 하면 하셔서 훨씬 기분 끝날 좋을 것 것 같아. 같아요. 꼭 닿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예. 재밌게 이렇게. 네, 재미 삼아서 반복하시면서 옆구리 근육을 강하게 숙지시켜 옆구리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데 벌써 들어간 것 같은데요, 좀. 자극이 많이 오시죠? 네, 몇 번 네. 안 했는데 네.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네, 뱃살뿐만 아니라 혈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칭 삼아서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관 다이어트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어보겠습니다. 남성은 금연과 복부 관리부터 또 폐경기 여성은 고지혈증 검사부터 하는 게 좋다. 남녀가 좀 다르네요, 교수님.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담배야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렇죠. 백해 무익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위험한 위험 요소 중에 꼭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이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폐경 전에는 굉장히 여성분들에서 심혈관 질환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폐경 이후에 거의 남자들하고 비슷하게 또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아이고야. 늘어나는데 이제 고지혈증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스트로겐 엽도 좀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근데 이것들을 이제 관리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요새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좀 별로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고혈압은 측정을 본인이 집에서 할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고지혈증은 피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둘 다 증상은 없습니다. 아무런 느껴지는 게 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근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둘 다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다 동맥경화, 그다음에 뇌졸중 뭐 이런 병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요. 주셨는데 방금 여기도 이제 고지혈증 검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언제부터 어느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뭐 저한테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고지혈증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검사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근데 항상 늘 문제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지금 문제일 거고,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새 이제 현재 지금 국가에서 고지혈증 관리 주기를 예전에 2년에서 4년으로 좀 늘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제
그 전문가적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진 않고 사실 50대가 넘어가면 매년 고지혈증 검사는 한 번씩 매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본인이 자가 측정이 가능하지만 네. 고지혈증은 피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요즘 이제 기대 수명이라든가 식습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피 검사는 50대 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40대 이후에는 일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첫 번째 진료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들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하나로 한 가지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으면서 경동맥 초음파라든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증이 어느 정도 혹시 나는 좀 일찍 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젊어서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젊어서는 그러니까 LDL 지표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수님. 예, 콜레스테롤 관리는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지혈증 관리 잘해야 심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이 수치들을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혈액 검사를 해서 나왔을 때 H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 미만이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좋은 거는 남자는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이 되면 좀 안심하셔도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 이건 높으면 안 좋은 거죠. 160 이상이면 문제가 되고요. 중성지방도 200 이상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젊었을 때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아니면 뭐 중성지방이 높든 다른 원인의 고지혈증이 생기고 나서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동맥경화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1, 2년 만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몇십 년 걸리거든요. 네네. 그럼 다시 말해서 50대에 내가 이런 증상이 뇌졸중이 오고 심근경색증이 왔다는 거는 10대, 20대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또 고지혈증이 있다 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20대, 30대 피 검사 해봤는데 나 별로 안 높은데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50대, 60대 가서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